우리 산조 출연자분들께서는 무대 아래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 더불어민주당의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이재명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의정부 시민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특히 저희 광덕 안정한 의원 어려울 겁니다. 김치과 의원도. 요즘 서민 경제가 완전히 무너져가지고 가게들도 영업이 안 된다고 하고 문을 닫고 다시 열지 못하는 곳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국민들께서 사는 게 너무 팍팍하다, 너무 힘들다, 좀 어떻게 살게 해달라, 이런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십니다. 그러니 이 비 오는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달라고, 경제를 회복시켜 달라고, 더 평화로운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더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맞습니까, 여러분? 이번 6월 3일은 지금까지의 이 암울함을 다 걷어내고 희망의 나라, 국민이 주권자로 존중받는 나라, 우리 국민이 위임한 국가 권력이 우리가 낸 세금이 오로지 국민만을 위해서 제대로 쓰여지는 진짜 대한민국 만들어 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실 수 있겠죠? 자신 있습니까? 준비되셨죠? 6월 3일부터 희망의 나라로, 새로운 세상으로 함께 쭉 나가 봅시다, 여러분. 이재명. 여러분, 국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안전한 국가 공동체를 지키는 것입니다. 외부의 침략으로부터 또는 재난으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국가 공동체를 지켜내는 것, 이게 첫째로 해야 될 일입니다. 바로 안보지요. 강력한 국방력으로, 그리고 튼튼한 외교로 국가의 안정과 공동체를 지켜내는 일, 이것처럼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 중요한 일이 우리 국가 구성원들이 법의 규칙 아래 서로 공평하게 안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근데 뭔 일이 이렇게 여기 뭐 싸우시는 거예요? 어? 이쪽에 좀 비켜주세요. 통행하시게. 네, 제가 안전하게 평화롭게 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질서를 유지하는 것, 치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다음이 또 중요하죠. 행복하게, 아주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잘 먹고 잘 사는 것, 등 따시고 배부르게 편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 소위 민생, 국민의 더 나은 삶 아니겠습니까? 이 세 가지가 국가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어떤 보도를 보니까 또 안타까운 사연이 하나 나왔더군요. 살자고, 먹고 살자고 일하러 갔는데 되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위 일터에서 죽어가는 사람들, 산업재해 사망자,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피해가 제일 많은 나라가 대한민국 아닙니까?
국민의 행복 지수가 가장 낮은 쪽에 속하는 나라예요. 10대 경제 강국이 됐다는데, 세계인이 배우고 싶은 문화 강국이 됐다는데, 5대 군사 강국이 됐다는데, 우리 국민들의 삶은 더 팍팍하고 일터로 나간 사람들이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가지고 폐지를 하라느니 악법이라느니 이런 얘기하는 분들 있던데, 일단은 이 중대재해처벌법은 여당 야당이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국민의힘이 같이 합의해서 사인해놓고 그걸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습니까? 1년에 1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먹고 살자고 일터로 갔다가 되돌아오지 못하고 있어요. 살자고 하는 일이 죽자고 하는 일이 된 이 암울한 현실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노동을 존중하고 우리 국민 대다수가 노동을 통해서 먹고 살고 있는데, 그 노동자들이 노동 현장에서 안전시설 미비로 과로로 그렇게 목숨 잃고 그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게 그게 타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는 노동 현장을 관리하는 감독관을 근로감독관이라고 불러요. 근로감독관. 일 잘하나 안 하나 감독하는 사람입니까? 그게 아니고, 근로감독관은 노동 현장에서 안전시설, 안전기준을 잘 지키고 있나, 노동자들이 혹시 임금 떼어먹히지 않나, 이런 거를 지켜주는 그런 사람들을 근로감독관이라고 해요. 이름 좀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로감독관이 아니라 노동보호관이라든지 산업안전관리관이라든지 그냥 줄여서 노동경찰 이렇게 바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군대에서 원래 헌병이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그 헌병도 이름 바꿨어요. 군사경찰. 대한민국에 이 노동자가 천수백만 명 아닙니까? 2천만 명이 넘겠죠. 그런데 이 노동 현장에 이 노동 조건 미비로 법이 정한 근로기준, 노동환경기준을 안 지켜가지고 무슨 안전사고로 추락해서 죽고 떨어져서 깔려 죽고 무슨 가스가 새가지고 질식해서 죽고 무슨 도로공사하다 무너져서 죽고 질병이 걸려서 죽고 이런 거 최소화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이 10대 경제 강국이라는데 이 정도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 노동 현장을 관리, 감독하는 인력이 대충 3,000명을 넘지 못하고 있어요. 전에는 2,000명인가 그랬는데 그것도 문재인 정부에서 1,000명 늘려서 아마 3,000명쯤 될 겁니다. 이 3,000명 가지고는 체불임금 떼어먹힌 사람들 임금 받아주는 일도 하기 어려워요. 어느 공장이 어느 산업 건설 현장에서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다 하고 있느냐, 안전대 갖추고 있냐, 추락방지망 설치했냐, 감독관은 제대로 배치되어 있냐, 이거를 관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걸 관리를 안 하니 전부 다 위반하고 있잖아요. 법이 정한 규칙을 다 지키면 물론 돈이 많이 들죠. 돈을 벌려면 돈을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이 많이 드니까 그걸 아끼려고 적당히 해요. 사고 웬만해서는 잘 안 하죠. 사람들이 조심하니까. 그런데 가끔씩 사고가 나요. 그럼 사람이 죽고 다쳐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지금까지는 산업재해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배상은 대부분 보험을 해줘요. 근로재해보험이라고 초과되는 혹시
피해 배상해 드릴 것은 일반 보험 들어요. 그러면 배상해 줄 게 없어요. 위자료 조금 주면 돼요. 그리고 형사처벌을 하면 기껏해서 현장의 과장, 관리자만 처벌해요. 이 안전시설, 안전조치 안에서 돈은 누가 벌었어요? 사업자가 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업자가 안전시설 안에서 누군가 죽고 다치면 그 책임은 누가 지냐? 이익을 보는 사람이 아니고 고용된 관리자, 그 사람들만 책임진다고요. 그러니 법을 어기고 안전조치를 안 하는 게 이익이니까 계속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는 걸 못하게 하는 게 정의 아닙니까? 법을 어기고 이익을 보다가 법을 어겨서 누군가가 피해를 입으면 그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이 정상 아닙니까? 법을 어겨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법을 어겨서 피해를 입은데 책임을 져서 이 책임과 이익이 일치되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정의고 형평이죠. 맞습니까? 회사가 운영을 하면서 필요한 안전조치, 안전시설 안에서 과실이 있어서 누군가가 많이 다치고 많이 죽었다. 그러면 그 안전조치를 안 한 과실이 있는 사람 책임을 묻자, 형사처벌하자. 이게 잘못된 겁니까? 이걸 왜 폐지하자 그래요? 이거 다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법입니다. 그래서 어제같이 또 누군가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나마 그 법이 시행되고 나니까 이 안전조치나 안전시설 안 하면서 이익 보던 사람들이 조금 조심을 해가지고 잘못하면 회사 사주가 그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책임을, 형사처벌을 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조심을 한 덕분이겠죠. 그러니까 산업재해 사망자가 줄었다고 합니다. 그 김모 후보께서 그 토론에서 그런 말씀하시던데, 그런 거 처벌해봐야, 사고 난 다음에 처벌해봐야 뭐하냐? 미리 막아야지. 맞는 말 같지요? 그런데 틀린 말입니다. 형벌을 가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 이미 저지른 일에 대해서 응보, 보복, 복수를 하는 거죠.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한번 혼나봐. 이런 측면에서는 처벌이 예방 효과가 없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정말 한 개만 아는 거예요. 이상하게 동전의 한 면만 보는 사람들이 요새 많더라고요. 양면을, 다 전면을 봐야죠. 형사처벌을 하는 더 본질적인 이유는 예방효과, 일반 예방효과, 특별 예방효과,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특별 예방효과는 뭐냐? 그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을 받고 나서 정신을 차려가지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재범을 하지 않게 하는 것. 두 번째, 일반 예방효과. 다른 사람들이 처벌받는 걸 보고, 아, 저렇게 하면 처벌받는구나, 나 조심해야지, 이래서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하게 되면 이미 지난 일에 대해서 복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걸 보고 사업자들이, 근로자를 고용해서 일을 시키는 사람들이, 아, 잘못하면 나도 처벌을 받는구나,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로자들의 안전을 지키는 게 법률상 의무니까 잘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먹게 하는 바람에 몇 년 동안 시행해 보니까 안전사고로 인한 사망자가 많이 줄었다. 당연한 말 아닙니까, 여러분? 이거 폐지해야 됩니까? 아니, 이런 상식적인 얘기를 가지고 사장들, 사업자들 몇 사람이 좀 폐지하면 자기들 편할 것 같으니까 폐지해 달란다고 그쪽 편 들면 되겠어요? 그리고 일부 언론들도 똑같아요. 그거를 국민의 입장에서, 다수의 입장에서 냉정하게 중립적으로 해야지. 이거 해가지고 사업 망한다고, 이거 해가지고 사업 못한다고 이렇게 선동하면 되겠습니까? 물론 이거를 뭐 5인 미만까지 언제까지 확장 적용할 거냐, 이런 거는 계속 미뤄지고 있잖아요. 준비하라고 유예기간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상식적인 나라를 만들어야 되겠죠. 최대 다수가 최대로 행복한 나라를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정 소수만 혜택 보는 이상한 나라, 이제 그런 거 그만해야 됩니다. 과거에는 그게 진리였던 시대가 있어요. 우리가 가진 자본도
기회도 부족하니까 많은 사람이 다 골고루 나누면 다 흩어져 없어지잖아요. 물은 한 수대밖에 없는데 물 줄 때가 많으면 그걸 골고루 뿌려버리면 물 주는 효과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꼭 필요한데 급한데 여기만 몰아서 물을 줘서 거기라도 키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산업화 시대에 수도권에 몰빵하고 특정 기업에 집중 지원해서 소위 낙수 효과로 어느 한쪽이 발전하면 그 혜택을 옆에서 누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압축적으로 신속하게 성장해 왔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죠.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대한민국의 자본도 기회도 역량도 많아지고 높아졌으니 이제는 공정하게 하는 것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길이다라는 국제기구들의 권고를 우리가 받아서 실천할 때다. 맞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해야 같이 잘 사는 세상 되잖아요.